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1월 27일 아주 늦은 밤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보수주의자고 또 윤석열 정권을 지금 안정시키자 하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은 끝났어요. 민주당은 끝났고 민주당의 지금 정치, 지금 전략, 펴는 것들이 지금 아주 쓰레기들이에요. 보통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게 그 누구나 예상했던 겁니다. 정치에 관심 있고 또는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붙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떨어지는 사람은.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제 공학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이가 문제가 있는 건 없어요. 윤석열이가 문제가 있었다면은 문재인과 조국을 치면서 거기서 이제 민주당 세력들이 이제 정오를 샀죠. 그래서 윤석열은 또다시 정치보복을 당하는데 윤석열이 졌다면은 거기서 김건희 건이 걸려 있었죠. 김건희 건으로 또 한 번 넘어가는데 이재명이가 지면은 이재명과 민주당 둘 다 넘어가는 거예요. 최소한 국힘은 더 넘어갈 게 없었어요. 윤석열이 패배한다 그러더라도. 국힘은 오히려 윤석열이 지면은 보수 붕괴가 되는 게 아니라 보수 혁신이 들어오면서 더 강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이 지면은 이재명과 문재인과 민주당 전체가 날아가는 그 구도였어요. 공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예상했던 이재명을 치고 그죠? 그 다음 코스는 문재인인데, 지금 그 민주당 애들이 전체적으로 그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은 독재자요. 전두환과 같은 신군부요. 군사 독재 정권이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이요. 인권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 미친 놈들입니다. 그게 586들이 그런다면은 난 이해가 가요. 솔직히. 80년대 초중반에 학생 운동을 했던 애들이 걔들도 민주화 세력 아니에요, 솔직히. 순수한 민주화 세력은 70년대부터 81년도까지 한 그 세력들이 주사파의 이론을 접하지 않은 세력들. 근데 그런 놈들은 가만히 있는데 40대, 30대, 20대, 그 장경태 같은 놈이 30대고 김호희 같은 놈이 50대고 그 놈은 민주화 투쟁 안 한 놈이에요. 해직기사 출신인지는 모르겠고 그는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도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 민주화 운동도 안 한 놈들이 민주투사같이 지금 전두환을 윤석열을 전두환으로 매김해놓고 인권 탄압, 민주주의 탄압, 정치 보복, 정치 탄압으로 싸우는데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이 30%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저렇게 지랄 발광하면서 덤벼드는데 어느 순간 확 윤석열로 지지율이 급 이동할 순간이 곧 올 겁니다. 저는 그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 영상의 주제는 민주당 놈들이 니네나 염려해라, 니네나. 국민이 언젠가는 민주당을 썰어버릴 것입니다. 민주당 개딸들과 또는 일부 강성 좌파들만 제외하고는 민주당 세력들이 이탈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니네나 염려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을 지키고 이재명의 쌍방울을 빠는 니놈들이라 걱정해야지 뻑하면 국힘을 걱정하고 국힘 내부를 갖다가 파헤쳐가면서 국힘 저것들 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국힘이 더 형편없다 그러는데 아주 꼴값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국힘 내부자들 그죠? 국힘 내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국힘을 내부를 파묻고 지 돈벌이를 하는 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제 그 만찬이 있었죠. 3시간 20분 동안 윤석열과 그 국힘 지도부. 솔직히 국힘 지도부 보면은 그 최고위원들을 보면은 최고위원 되지 못할 놈들이 해선 안 될 놈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뭐 그들을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은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정진석한테 또는 주호영한테 위로의 말을 했고 주호영이를 포옹을 했다.
그것도 좀 이따 하는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게 이제 하나씩 이제 기자들의 취재에서 나오는데, 윤석열이가 나 동백 아가씨 못 불러요. 한동훈은 2차 안 가요. 술 못 먹어요. 그 다 아는 사실이죠. 법조계에서는. 고고TV에 몰랐지만 그동안 신문 기자를 받고. 근데 거기서 내가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니. 5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자기는 신문 다 읽고 도어 스태핑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단언을 해버렸으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김건희도 나왔다 그러죠. 그때, 그 병원, 환우병원 방문했을 때,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조명을 대고 그렇게 쇼를 했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정쟁으로 가는 것이 참 너무하다. 눈물 찔끔 좀 흘리지. 그러면 좋았을 텐데. 김건희의 눈을 보면 눈이 커요. 눈이 큰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말이지, 사기 기사를 쓰고 말이지, 민주당에서 정쟁으로 공격하는 게 참 너무하다. 훌쩍은 안 했겠죠. 절대 그럴 성격 아닙니다.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끝난 거예요. 장경태라는 놈, 김어겸의 사건이. 근데 이제부터는 국민의 역풍이 분다는 거죠. 왜? 김어겸과 장경태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걸 야당 지도부, 이재명 최고위와 대표 최고위가 물어버렸잖아요. 같이 녹취로 들고, 같이 성명 발표하고, 그죠? 그래, 어제 같은 경우에, 3시간 20분 동안, 기자단 안 들이고, 그냥 국힘 내부만 단속하는 만찬을 연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지금 도어 스태핑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일상적인 동선도, 정식 코스만 통해서 내보내야 돼요. 얘네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해코지 하려고 지엽적이고 말단적이고 자극적인 거. 하다못해 손톱 기른 것도 이준석 떼거리들이 공격하더라고요. 윤석이라 손톱이 안 깎고 긴 거. 바쁘면 그럴 수 있어. 고고TV도 오늘 손톱 깎았어. 손톱이 길어가지고. 아주 지엽적이고 말단적이고 선동적인 기사만 그런 거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신문 언론은 설마 그런 거로 무너지겠냐. 윤석열이 자질이 문제고 품행이 문제고 또 여야가 저렇게 아주 징글징글하게 싸우는 걸 보고 정치가 대실종됐고 정치가 짜증이 난다 국민. 그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그 대부분이 네거티브 흑색선전 가짜뉴스에서 윤석열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거 복구하기 힘듭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랬죠. 6, 7개월 전에. 국민이 벌써 윤석열과 김건희를 혐오적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끝났다. 저도 그때 굉장히 걱정을 했죠. 그러면서 윤석열이 탄핵이 위기와 정권이 위기가 들어갈 적에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랬죠. 그 작업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 어제 만찬 같은 걸 해가지고 뭐가 꼬아? 근데 얘네들이 대변인까지 민주당 애들이 대변인까지 성명을 발표해요. 대통령과 국힘 지도부가 어제 저녁에 말이야 금요일 저녁에 대통령에서 간접해서 3시간 20분 만났는데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 공개하지 않았다. 왜 비밀 회동을 하느냐? 이 엄중한 국가적인 상황에 왜 비밀 회동을 하느냐? 기가 막히다. 미친놈들이야. 그거 공개하면 또 공개했다고 술 먹었으면 술 먹었다 공개하고 술 안 먹었다 그러죠. 맥주 한 잔 정도 돌렸다 그러죠. 맥주 한 잔 왜 먹었냐 또 이 지랄을 할 거고 김건희가 말이지 국힘 지도부도 다 따라간 게 아니고 몇 명만 이 관지가 여기는 빈살만이 만난 장소예요. 이거 빈살만 식탁 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담했어요. 저쪽으로 하면 침실이요. 저쪽으로 하면 정원이에요. 이렇게 소개시켜 준 걸 갖다가 왜 소개시켜 주느냐? 또 청와동 가지고 저렇게 또 쇼를 하느냐? 별 지랄을 다 했을 거야.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김건희와 윤석열의 동선을 갖다가 풀기자단, 특히 MBC, 경향, 한겨레 이런 데한테, 한국일보도 그래요, 요새. 그런 데한테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너희가 터집 잡아봐야 윤석열 지지율이 더 떨어질 리 없고, 공개해봐야 너희들이 지지율을 더 올려줄 리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말이지 엄중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기가 막히다. 왜 윤석열과 윤석열과 여당만 만찬을 하느냐.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너희가 윤석열한테 좀 도와주고, 법률도 통과시켜주고,
예산도 통과시켜주고 이상한 김의겸이나 장경태나 이재명 같은 놈한테 비유하지 않았으면 그랬겠냐 이놈들아. 그러는 거고 이 박지원이라는 놈이 계속 나오는데 나 이놈은 정치를 안 하면 죽어요. 나와서 나불대지 않으면 죽는데 그냥 죽어요. 허수아비 무너지듯이. 아니 두 번째 관제에 주호영하고 정진석하고 포옹하지 말고 이재명하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하고 포옹했으면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야. 이런 미친놈이야. 윤석열은 이재명을 양아치로 봐요. 생양아치로 본다고 검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공정과 상식과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재명 저놈은 중범죄자고 대범죄자야. 걔하고 이 새끼야 알레르기 윤석열이나 고고트베이가 만약 이재명과 포용을 안 해. 나는 손도 안 돼. 바이러스 옮을 것 같아. 포용을 했다면 이 새끼야 이거 윤석열이가 말이지 아주 잠도 못 잘 거야. 더러워서. 협치는 이재명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 상식적인 인간이. 이재명과 만나야지 협치다. 이재명과 만나는 순간에 딜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죠? 이재명을 그만 좀 수사하고 좀 봐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이 떨거지들이, 이재호라는 애도, 그 늙은이도 그렇고, 나 이재호 좋아했는데 요새 보니까 그 돈 몇 푼 번다고 유튜버 방송 출연해가지고, 이재호가 참 가난하잖아요. 저 마포에 무슨 20평 아파트가 전세인가, 자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돈 밝히지 않고 정치만 하는 사람인데 존경받아야 되는데 요새 그냥 정치가 개판으로 들어가니까 윤석열을 공격하고, 그죠? 윤석열을 비난하고, 그걸 비판이라 그러지만 비난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유튜브나 방송 평론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재호 같은 경우도 뭐든지 그냥 윤석열을 공격해. 너무 짤다, 좀스럽다, MBC를 왜 배제시켰냐, 도어 스태핑 안 하는 게 좋은데 왜 그만뒀냐, 외교 가가지고 그거 영국 가서 뭐 했냐, 파리도 막아서 뭐 했냐, 내각을 맡다, 개신 세실시키고 청와대 용건들 어떻게 하라, 빈쌀만 와서 막 주고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내부의 적인데, 그거 나가지고 유튜버 가면서 한 번 출연하면은 20-30만 원 받겠죠? 이재호 같은 경우는 명망성이 있으니까 더 받겠죠? 몇만 원 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이재호는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당 내에서 풀어야 돼요. 상임 고문인데 상임 고문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나와서 조달거리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원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지금 이재호 같은 건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은 사람이에요. 민중당, 좌파 민중당부터 김영삼에 의해서 들어와가지고 그죠? 이명박까지 와서 또 박근혜하고 싸우고 또 민주당 세력하고 교류도 많고 민주당을 갖다가 공격하고 여야에 들어서 스펙트럼이 대단히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양쪽을 다 아니 이재호 같은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소에 그러란 말이야. 야, 민주당한테 이재명 날려라. 날려야지 협치가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국힘도 이재호 같은 경우에 중앙대 후배가 2명 있잖아요. 그죠? 아끼는 중앙대 후배. 나 중앙대가 이렇게 또 뜰지 몰라서. 권성동이하고 장제원, 친윤의 핵심이라는 권성동, 장제원 있잖아. 그럼 말해가지고, 야, 너희가 윤석열 대통령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해라. 근데 그들이, 말해도 안 됩디다. 그리고, 선배님, 조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말해도 안 돼? 그럼 나도 참을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 밖에 나서 나불나불 대고 내부자들이라는 거죠. 응? 여기서 유승민은 언급 않겠습니다. 유승민은 지금 정치적인 길을 완전히 잃어가니까 유승민은 당대표 안 돼요. 다자 구도로 가면 돼. 3대1 또는 2대1 그렇게 하면 혹시 모르는데 그래도 안 돼요. 유승민은. 그거 언제 한번 찍을 건데 왜 또 나 찍기 싫은데 왜 그러냐면
아니 이것들이 이제 윤석열이 김의겸, 장경태 외교 참사 별걸 다 공격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 평론가들에는 나와서 방송에서 나오는 게 자 국힘의 대표가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국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국힘을 한번 들어가 보자. 국힘은 지금 건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몰살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국힘을 갖다가 끼어들어가서 국힘에 또 부족한 점을 내놔야지 되기 때문에 이게 장사가 되거든. 평론가들이나 그 방송들이. 지금 당대표는 언제, 누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언제 누가 어떻게 당대표가 나올지 모르고 시기도 안 정해졌어요. 근데 뭘 자꾸 그 가상의 인물을 갖다가 지랄들 하고 있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당대표는 통합의 인물이 됩니다. 포용과 통합을 갖춘 인물이 돼요. 당 내부와 윤석열 정부와 통합과 포용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열은 것은 그런 국힘의 내부자들, 국힘의 내부자들 이거 썰을 풀고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놈들이 누구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장성철이라는 놈하고 천하라는 놈이에요. 장성철이하고 천하람이라는 놈인데 걔네들이 유튜버 다니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뭐 당내 의견은 이렇다. 비유는 이렇고 친유는 이렇고 당원 개정은 이렇게 하고 뭐 당대표 룰을 이렇게 개정하고 근데 그놈들이 이때까지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그놈들이 이준석 사태 일어난 지 6개월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하느냐. 그 보면 현건택이 김성회 또는 박 누구예요 그놈 정의당 출신 그런 애하고 존나 주절하게 떠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쥐들이 가령 김성회하고 김성회 맞잡이로 장성철이가 나오죠. 김성회는 민주당 평론가, 장성철은 국힘의 평론가. 김성회는 좌파 진보 민주당 평론가 맞아요. 근데 장성철은 국힘의 평론가가 아니에요. 친 이준석, 친 유승민 평론가예요. 국힘 전체를 대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도식부터 깨야 돼요. 걔네들이 여기서 엄청 출연을 해요. 물론 걔네들이 왜 출연을 하느냐? 2030들이 걔네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죠. 국힘에 다른 기존 정치인이나 현직 정치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시청률이 안 오른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론이 말이죠. 오도되고 있고 왜곡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이 30%가 2030 사고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6070 이상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힘을 싫어하고 떠나고 그런 비판적인 세력한테만 인기 있는 게 장성철이라는 애인데 그것도 걔가 비판도 제대로 못해요. 쉽게 내가 예를 들어줘. 김성혜가 A라는 걸 던지면 장성철이 B로 받고 A 받고 B 받고 A 받고 B 받고 하면은 서로가 자기의 비판적인 걸 갖다가 내부적인 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저 김성혜라는 놈이나 현건택은 자기들은 절대 민주당과 이재명이나 또는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 비토를 안 놔요. 적극적으로 방어가 들어가요. 오만 궤변을 해서. 근데 장성철이라는 놈은 이준석과 유승민만 보호하고 나머지 국힘은 다 씹어 돌려버려요. 강력한 내부자들이고 내부자에 속하죠. 쌍마이라 그러잖아요. 쌍마이, 생쌍마이. 이런 애들이 장성철 같은 놈이나 천하람 같은 놈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요새 유튜브가 막강해요. 고고TV를 많이 봐야 되는데 고고TV가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안 보시나 본데 보시면은 얘네가 맞는 게 하나 없어요. 이준석을 언제 말해야 징계위를 열어서 날린다. 그 징계위 넣는 날짜도 다 틀려버리고 당대표 누가 나오는데 다 틀려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당대표는 언제 열리는데 다 틀려버리고 결정적으로 갖고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당대표 진행이 되고 있고 국힘 내부에 진행하고 있는데 친윤과 비윤이 드디어 분화를 시작했다. 이걸 퍼뜨리는 거야. 장성철이라나 천하람이나 이런 놈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가 사실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강한 영향권이 있어요. 또 정부 여당은 대통령이 무너지면은 여당이 무너지지. 지금 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대통령이나 국힘이나 똑같이 지지율이 저 모양이니 30%니 누구 하나가 한쪽을 갖다가 비판을 하면서 다시 기립을 해서 여권을 세워야 된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는데 국힘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고 국힘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잘하면 국힘이 지지율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응? 그럼 현재와 미래 내년 총선까지 보면은 대통령이 망가지면 국힘은 도저히 그 도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대통령의 영향권이 당의 영향권보다 1000%예요. 1000%.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장성철 같은 경우는 또 국힘 내부자들은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만 공격하는 거야. 윤석열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윤석열이 무너지면 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통령제예요, 그게. 내각제도 마찬가지고 수상이 무너지면 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부자들이 이관계를 쓴다는 거죠. 반관계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개혁보수라는 개혁보수다. 보수 개혁해야 한다. 그 일념으로. 이놈의 새끼들은 보수 개혁해가지고 헌납했잖아. 문재인한테. 탄핵 찬성해가지고. 그죠? 이제는 더 탄핵을 요구하거나 윤석열이 힘을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제가 볼 적에 아주 꼴값하는 게 친윤과 비윤이 점점점 많아진다. 그런 개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거야. 정권 초기에서는 내년 초까지는 비윤이 활개칠 공간이 절대 없어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앞에 필패를 하면은 그때 비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윤석열한테 목매달 수뿐이 없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지만이 총선을 이기는데 윤석열을 반대하는 비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요번에 주호영이가 국정조사를 받은 거죠. 이태원 사고에. 그래서 거기에 220명이 찬성했잖아요. 그죠? 그럼 40명이 한 35명의 국힘의 의원들이 찬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185명이니까 무소속 애들도 그 탈당한 애들 다 민주당이니까 그럼 최소한 40명이 국힘에서 찬성을 했다. 그럼 40명이 비윤계다. 비윤이 점점 많아진다. 그리고 또 기권하고 반대가 한 40명이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어? 투표 안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비윤이 한 40명이 국정조사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비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윤석열이가 드디어 공격에 처할 것 이런 논리를 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정신 차려야 한다. 천만의 말씀. 국정조사는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호영이가 받고 나서 조금 강성 우파들한테 공격을 받았지만은 그러잖아요. 주호영이. 나도 쟤네들이 저럴 줄 알았다. 안 받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요번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가 주호영을 포용하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죠. 했단 말이야. 근데 장성철이나 천하람이나 이런 애들이 허황된 루머를, 당내 루머를 가져와서 그 사실인 양 유튜브를 가서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드디어, 주호영이가 윤석열한테 반기를 들었다. 비윤으로 변했다. 주호영이는 100% 보수주의자예요. 점잖아요, 그 친구. 그 친구는 그 유승민 같은 그 반골 기질도 갈 수 있고 비윤의 기치를 걸을 사람이 아니에요. 주호영 같은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면 참 잘할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항상 이런 식이에요. 비윤이 친윤을 공략하는 식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번에 이용화라는 애가 원내대표에서 4, 50표 얻으니까 그것도 비윤의 반란이라 그래. 그렇지가 않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한 명 한 명 한 명의 생각이 달라요. 그게 꼭 친윤과 비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정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국힘에 많다는 거예요. 그건 희망이지 친윤과 비윤을 나르고 윤석열의 미비한 점을 공격하는 세력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자꾸 유승민한테 접착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되지도 않고 유승민은 지금 당내에서 세력이 하나도 없어요. 웅이 하나 있어, 웅이. 김웅이. 또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차기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당협을 66, 7개를 갖다 정리를 한다. 거기서 반윤인 사람들을 다 잘라낸다. 또 유승민한테 좀 우호적인 유승민, 이준석한테 좀 우호적인 당협위원장을 잘라낸다.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게 바로 장성철이하고 천하람 같은 놈들이에요. 없어요. 유승민이 우호적인 당협위원장이 없고 이준석이한테 우호적인 당협위원장이 없어요.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자르면서 친윤, 윤석열 사람을 심는다 이런 말이 그거는 맞는 소리예요. 그럴 수는 있겠죠. 당정 체제가 초기에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준석 패를 잘라낸다, 유승민 패를 잘라낸다 하는데 그거 쌩 거짓말이라는 거죠. 허나 하나 있죠, 허나. 허나는 걔는 지역 동대문이라는 거죠. 김경진이라는 놈하고 경합한다. 나 김경진 그놈도 나오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허나가 하는 게 좋은데 허나가 동대문을 해서 당선될 정치적인 투쟁력이 없어요. 당연 66, 7개를 정리하는 거를 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준석이 심어놓은 사람이 허나하고 정미경 분당 얼 뿐이 없다고. 정미경이가 쓸만해요. 이준석이 시키든 바깥에는 보세요. 정병희가 거의 당협위원장 될 거예요. 쓸데없이 아주 악랄한 흑색선제를 하는 놈들이 국힘 내부를 공격하면서 개혁 보수주의라는 사람하고 사칭하면서 국힘 내부를 공격하니 장성철, 천하람 이런 놈들이 정치도 족도 모르는 것들이 아는 것처럼 모든 걸 퍼뜨리고 다니면 거기에 떼거리로 들어가는 반윤 세력들이 지지를 하고 윤석열 지지를 빼거나 하락 고정을 시킨다는 게 큰 문제예요. 너무 오래 찍었습니다. 쌈마이들이 이거 판치는 국힘 내부 그 쌈마이들 다 잘라야 됩니다. 응? 이까자기 고거 TV한테 걸리면 골로 가요. 내가 장성철 오늘까지 서너 번 지금 이러고 있죠. 제 말이 틀리나 말나 보세요. 그러면 민주당과 연합해가지고 지 돈벌이 하는 놈이에요. 이까지 하겠습니다.